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중앙일보. 오늘의 제목은 재정 더 풀라 파월의 경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 안 하면 수년간 고통스러운 침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의장 금기 깨고 의회까지 겨냥. 미국 경제 대통령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다. 파월은 미국 경제 앞날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강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13일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담에서이다. 파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충격에 대해 경기 침체의 범위와 속도는 현대에 선례가 없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경기 침체보다 훨씬 나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승인해야 한다고 백악관과 의회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드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패드 의장의 의회에 정책 결정을 주문하지 않는 금기를 깬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와 의회가 충분한 정책 지원으로 기업 파산과 실직 사태를 막지 않으면 코로나가 미국 경제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풀이했다. 13일 뉴욕 증시는 파월의 경고 발언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2.1%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1.5% 하락했다. 14일 국내 증시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4% 내려 192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진수도 마이너스 1.7%, 홍콩 증시의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1.4는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컸다. 파월은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은 패드의 역할이지만 가계와 기업에 실제로 돈을 주어야 지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유동성 문제가 지급 능력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재정 지출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경기적으로 경제 손실을 막고 더 강력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추가 재정 지출에 미온적이다. 지난 8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1930년 공황 이후 최악의 14.7%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추가 금융 지급과
주 정부 재정을 골자로 하는 3조 달러의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은 앞서 집행한 예산의 효과를 따져본 뒤 추가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8%였다.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성에 대한 파월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월과 대담에 나선 애덤 포젠 소장은 기자들의 조미수식과 같은 질문은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것일 것이라며 나는 당신의 대답을 알고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파월은 이 말을 듣고 하하하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면서 펜이 있는 것은 잘 안다.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혜택은 다른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데 미국도 그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파월을 압박하기도 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14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ECB 기준금리는 연 마이너스 0.5%이다. 시중은행이 CEB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저축 의욕을 꺾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물가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페드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었다. 페드는 107년 역사상 한 번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를 영원히 불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 파월은 우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으며 그 도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이러면 원래 말 페드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파월에게도 고민이 많다. 금리 인하에 이어 양적 완화까지 동원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코로나에 막힌 경제의 숨통은 쉽사리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이다. 파월은 경기 회복이 우리의 바람보다 늦어질 수 있다며 느린 회복은 기업과 가게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오랜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페드의 역할이 시험대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4월 실업률 대공황 이후 최악에도 트럼프는 안 서둘러 재정지출 냉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가자 압박, 파월 다른 좋은 도구가 있다고 선을 그어 오늘은 재정 더 풀라 파월의 경고, 미국 추가 경기 부양 안하며 수년간 고통스러운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양적 완화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